네, 이제 일상생활 활동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생활 활동은 아주 지금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상생활 활동 자체가 우리, 중도, 중복은 그래도, 약간,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과, 창체, 자유학기, 중학교는 이렇게 있고, 우리 초등학교는 아예 교과 창제 일상생활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아직 훈령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지침적인 성격으로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침도 안내가 없고, 우리 저번 주 한 3주 전인가 정도에 아마 과정부장님들 아마 그 교육청에서 아마 일상생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작년에 일상생활 이제 그 세팅하면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그때 아마 정해진 내용 같고요. 그때 이미 다 정해졌던 내용 같습니다. 그때 이미 일상생활을 성격 규정을 하면서 그 성적 처리에 관련돼서 모든 항목을 다 누가 기록을 한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련돼서 그다음에 창체에 반영해서 그 현재를 작업한다. 이런 거는 이미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올해 선생님들이 올해 성적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은 이제 2024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내년에는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우리 이제 3, 4학년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중학교 1, 고등학교 1까지 적용되다 보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나이트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이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예정이라서 예, 일단 한시적인 사용이라서 선생님들이 올해는 일단은 편제 자체도 안 됐었어요. 편제도 일상생활로 편제한 게 아니라 창체에 얹어서 편제를 했어요. 창체에 얹어서 편제를 하고 나서 과목 개설도 창체로 했고 시간표도 창체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이제 그 시간표 여기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성적 처리할 때 그 시간표를 끌어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석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표만큼 누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다 일일이 수기로 다 입력을 하시고 결석생이 있으면 결석생과 관련돼서는 다 수기로 다 빼주셔야 돼요. 하나씩 보시면서. 그래서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에서만 조금 선생님들이 번거로운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선생님들이 이거 학기 초에 하셨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동아리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네, 일단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네, 초등학교 1, 2학년에 하나에서 되고요. 우리 동아리 활동도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갑자기 동아리를 개설하고 편성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성적 처리하려더니 동아리에 대한 권한도 없고 동아리 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도 아마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아리 일상생활 영역 만들기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영역은 저희 2월 달에 제가 연수할 때 스님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 이 중에서 이제 이 학기 때 2월 달 했던 1월 달 했던 내용 이외에 누가 기록이랑 그 학생부 자료 기록 관련된 것까지 포함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영역 관리는 동아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학기 활동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 만들고 학생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동아리 활동 만들듯이 동아리 활동명 만들고 자유학기 활동명 만들고 하듯이 하고 나서 학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대신 자유학기나 우리 진주회동 이렇게 있듯이 진주회동에서 그 내용명을 또 정하듯이 동아리는 동아리명 정하듯이 이 5가지 영역에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 여가생활 이 5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서 영역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역에서 담당 교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동아리랑 똥이 동일해요. 동아리. 혹시 이거를 1학기 때 작업을 하셨으면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1학기 때 하셨으면. 네. 그러고 나서 영역이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학생을 배정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반에 있는 친구, 반이 혼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1, 2학년이 섞여서 할 수도 있고 공일반끼리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학생의 생활 적용반
그다음에 일반에 넣어서 우리 과목 개설하듯이 동일하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삭제할 때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이 학생에 대해서 학생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배정하는 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은 이거는 이제 학기 초에 했다면 이제 일상생활 관련된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누가 기록과 학생부 자료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기록이 일단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계획 실수만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현재 초등학교는 창체 누가 기록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전체 다 일괄적으로 다 입력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는 다 모든 이수 시간, 시간표만큼 다 누가 기록하는데 지금 만약에 일상생활을 160시간을 계획을 했다면 160개에 대한 누가 기록이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일괄 입력을 했다면 뭐 학생별로 입력한다면 학생별 출결 사항을 보고 나서 입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 일괄 입력을 하고 났다면 나중에 출결 사항을 보고 나서 다시 결석이나 결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해서 이제 시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현재에서는 이제 시수를 이제 필터링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입력한 거에 대해서 그걸 맞다라고 볼 수뿐이 없는 기능이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이제 이거를 160개에 대한, 예를 들어 160개에 대한 누가 기록을 할 때 올해는 그렇게 이제 아마 학교마다 이제 점검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누가 기록을 했는지 여부. 근데 빈칸만 아니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빈칸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최대한 선생님들 학교에서 160개 다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학교에서 최대한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누가 기록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결론은 누가 기록은 시간표만큼 다 하셔라.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기록은 선생님들 일자를 원래는 나머지 창체나 동아리나 이런 거는 일자가 시간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일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고 일자를 다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일일이 시간표 보면서. 보고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있을 시간까지 우리 중등이랑 지금 거의 동일하죠. 중등이 현재 있을 시간 이게 있는데 있을 시간 1시간, 1시간씩 넣어서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2시간 당일에 연속으로 2시간 있으면 2시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해서 그 반에 있는 학생들 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학생부 자료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자료 기록이 뭐냐면은 우리 특기사항 작성하는 거예요. 특기사항. 여기 특기사항. 우리 육아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특기사항 작성하시잖아요. 우리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우리 창체 자율활동도 그렇고, 우리 육아 기록을 바탕으로 특기사항 작성하는데, 여기 보면 육아 기록과 있을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게 동일하게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없어요. 즉, 선생님들이, 음, 어, 이수 시간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계획을 만약에 100개만 잡아주시면 여기선 100개만 인정을 하고 누가 기록 이수 시간 합계도 선생님들이 100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 문제없이 넘어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서는. 여기서 학생부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특기사항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은 자율이 아니라 자율자치예요. 자율자치. 자율자치 영역의 하단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뭐나 똑같죠? 우리 중도중복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 중도중복도 우리 기존 중도중복 쓰는 학교들이 자율활동 맨 밑으로 하단에 표시됐었잖아요. 하단에 기록되며 이거는 2024학년도에 한정해서 올해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 기록도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누가 기록 시간표와 연동돼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는 이제 여기 서식 변경을 통해서 일상생활 메뉴로 이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생활 폭력 조치 사항 관리 같이 그런 일상생활 메뉴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등 극한으로 메뉴로 이동할 예정이고 올해는 자율자치 하단에만 일단은 생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일상생활 관련돼서는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일단 훈령 자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침도 좀 공문으로 해서 오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상생활과 관련돼서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일단 누가 기록을 모두 다 해라. 그다음에 우리 특기사항을 작성을 해서 그 특기사항에 자율자치 항목 하단에 잘 기록되는가.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필터링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선생님들, 어차피 선생님들이 날짜를 입력하고 누가 기록하는 숫자만큼 여기에 그대로 뜨거든요. 이 기록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만약 이걸 입력한다면 저는 일괄 입력을 하고 나서 누가 기록 자체는 정말 간단하게 뭐 활동 내용 정도 뭐 혹자는 뭐 단원 정도 쓴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결석생을 한 명씩 시간표 보면서 빼는 게 더 편리하게 입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항목이고요. 여기 졸업대장 번호는 우리 졸업반에 대해서 우리 언제 생성이 되냐면은 우리 졸업자 번호 생성을 하면 여기가 바로 생성이 번호가 부여돼요. 우리 졸업 처리 시점에서 졸업자 대상을 졸업자 번호 부여를 하면은 뭐 학적 반영 뭐 아니면 승인과 상관없이 여기에 번호가 바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번, 67번 등등. 그다음에 담임교사 이름이 선생님들 이제 올해 만에 보시면 학교 생활 기록부 보시면 여기 담임 이름이 정성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변경되었을 때 예, 변경된 교사가 그 원래 기존 교사 밑으로 잘 내려와져 있는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또 이 교사가 또 변경돼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단순히 시간 강사가 오는 게 아니라 기간제 기사로서 뭐 3개월 이상 그 담임 교사로 온 경우에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새로 변경된 교사가 변경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여기에 A, B 교사, 뭐 C 교사 이렇게 세 명의 교사, 우리 교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바뀐 게 아니라 한 반에 담임 교사가 3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되고 교사가 변경됐다는 것은 A, B, C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A, B가 있다면 이거는 선생님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사항이라서 왜 그러냐면 이거 단순하게 저희가 담임은 선생님들이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담임교사를 임명을 하고 그 임명에 따라서 담임 수당도 나오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잘못해서 AB로 넣어서 이거를 학생부에 반영이 됐다는 건 이런 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복수 담임으로 해서 우리 반은 뭐 중부중 때문에 복수 담임을 해서 담임 수당도 나가고 아니면 담임 수당 안 나가더라도 뭐 담임에 대한 뭐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A, B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옛날에 이력주가 옛날에 3세대 때 이력주가 외에 뭐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기능 중에 여기에 오류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오류 수정은 이제 담임 교사가 잘못되었어요. A라는 교사가 담임이 돼야 되는데 여기 C 교사가 올라와 있을 때 이럴 때 오류 수정을 통해서 여기 학생부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게끔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그냥 잘못된 교사를 끌어다 놓고 학생부 반영을 누르거나 그러면 학생 반영을 누르면 그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력 추가 같은 경우는 담임 교사가 새로 아까 A, B, C 같은 경우 이력 추가. 만약에 A 교사가 있는데 만약에 출산 휴가를 가서 이제 B 교사가 왔을 때 이게 B 교사면 B 교사를 끌어다 놓고 이력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하면 이게 학생부 A, B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력 추가는 여기 이력 추가를 통해서 그 아까 A, B 교사를 이제 넣을 수 있고요. 선생님 여기 이력 추가를 하고 나면은 선생님 이게 수반이 돼야 돼. 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우리가 학년반 권한, 교과목 권한, 자유학기 권한 이 등등은
자동적으로 학교장 즉 관리자 승인이 되어야 돼요. 즉 여기서 관리자라면 교장이든 교감이든 둘 중에 한 명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학교 정결 규정에 따라서 되겠지만 혹시 정결 규정에 우리는 뭐 이 권한 관련돼서는 교감이 정결로 하겠다 그러면 교감이든 교장이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포함돼서 이 권한 승인이 나야 돼요. 여기는 담임, 그다음에 교과목, 동아리, 자유학기 이 네 가지 등등은 꼭 상신이 되어야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변경돼도 역시나 변경된 거에 대해서 권한이 상신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력 추가는 지금같이 새로운 담임이 왔을 때, 새로운 담임이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여기 승인 요청을 통해서 우리 만약 정규 규정에 따라서 교감이나 규정까지 상신을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것이 저희 나이스 그 교육과정 탭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네 곳이 있는데 이게 언제 사용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네 곳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학급 담임의 담임 편성 관리라는 곳이 있고요. 교과 담임의 즉 학급 담임을 그 자료 권한 재등록할 때, 즉 교육과정 탭에 학급 담임 편성 관리에 자료 권한 재등록이 있고 교육과정의 권한을 보면은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 과목 개설에 자료 재권한도 있고 역시 동아리 부서에서 부서 만들기에서 자료 권한 재등록이 있고 자유학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담임 편성, 과목 개설, 동아리 이 자유학기에서는 권한을 상신을 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선생님이 왔을 경우에는 권한을 넣을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 권한 재등록은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계약직 요원이 1월에 1학기 퇴직 후 2월에 같은 학교에 그 자리로 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고 9월 1일부터 원래는 모 선생님이 복직을 하신다는데 그 복직을 안 하시고 다시 연장을 해서 이 선생님이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을 다시 원래 기존 권한을 다시 부여되도록 그냥 자료 권한 재등록 이 네 가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던 이 선생님이 학년만 권한, 과목에 대한 권한, 뭐 동아리에 대한 권한, 자유학기에 대한 권한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하시고 다시 권한을 부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선생님은 8월 31일자로 인사등록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권한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3월 31일자, 9월 1일자 다시 과목 개설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료 권한 재등록을 통해서 편리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타 우리 기본 신상 관리나 네. 여기서 우리 아까 보신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진란에는 여기 보시면 우리 입학생에 대해서는 그의 당해년도 우리 촬영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근데 최대한 우리 증명사진이나 이런 사진같이 최대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졸업생 같은 경우는 꼭 졸업학년 당시 사진으로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년 말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변경될 경우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 훈령에는 계속 변경이 돼요. 예전 훈령에는 ABA 교사, 그죠? 이 선생님이 뭐 출산휴가를 가서 기간제 교사가 왔다가 다시 원래 교사가 복직했으면 예전에는 BA 교사만 입력하라고 되는데 지금은 모든 교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B가 왔으면 AB 모든 교사를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추가를 통해서 AB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학년들은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곧 수정이 안 돼, 수정. 근데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여기가 수정이 돼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고쳐보시면 고쳐져요. 다만, 다만, 성명은 선생님들이 고칠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정정대장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정정대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고쳐야 되는데 이 1학년 성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정정대장을 통해서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서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중1, 고1 입학하는 학생들이 우리는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 때는 그 공사무소에서 이 학생에 대한 명단을 보내줘요. 근데 그 명단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2월 달에 이제 입학 처리할 때도 보면은 뭐 학생의 이름 정도만 나와 있어요. 이권재 이름 나오고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 나와 있어요. 앞자리 뭐 11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번호가 다 별표예요. 별표.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학 당시에는 이 번호를 이미 숫자를 다 넣어도 돼요. 빵빵빵빵빵 9999 111 넣고 나서 실제 입학 이후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기본 증명을 보고 나서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1, 중1, 고1 학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미 학적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고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는 무조건 주민번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정대장을 통해서 변경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입생의 개인정 성명 제외 여기서 하셨습니다. 성명 제외라는 주민번호 포함 뭐 주소 같은 거는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누가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어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래서 1학기는 이제 지금 4월 달인가 지금 3월 달인가 지나갔고요. 이제 주소 변경된 거를 이제 2학기에 다시 반영해서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소 변경된 거는 행공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된 부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성명을 바꾸든 주민번호를 바꾸든 다 정정대장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주민번호가 바뀌거나 아니면 성명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관련된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학업수칙 관련해서 학생이 개명을 했다거나 그러면 개명된 그 법원 그 확인 증명서나 아니면 초본 같은 걸 통해서 증빙 자료를 놓고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은 우리 가끔 학업 중단 학생, 즉 유예나 아니 면제나 이런 학생들 면제되는 학생 이런 학생들 아니면 뭐 네, 우리 쪽에서 면제비 없겠네. 면제된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 조회하려면은 우리 정정대장 관리에서 뭐 재학생이 아닌 학생으로 조회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조회도 재학생이 아닌 학생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업 중단 학생을 정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재학생이 아닌 학생으로 해서 정정대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졸업생 정정대장을 통해서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생 중에 특수학교는 거의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정정을 요구한다면 졸업생과 관련된 졸업생 정정 대장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동일 학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학교생활교육부를 봤는데 이권재라는 교사가 동일 학년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번 삭제해 주시고요. 그거를 그 학생부에서 자료 반영을 해서 자료 반영. 우리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1학기에 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한번 반영해서 확인한다면 뭐, 그, 교사가 잘 되어 있는지, 뭐, 출결 같은 게 1학기 출결 일수 잘 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봐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 삭제 후 자료 반영을 누르면 학생부 조회를 해보면 교사가 한 명이 지워지고, 즉,
동일 이름이었으면 한 개가 지워지고 한 개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주민번호 수정은 그대로 그냥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이제 입학생의 경우 주민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거기서 수정할 수 있고요. 1학년 지나기 전에 하셔야 돼요. 1학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정정대장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인적 학적 관리입니다. 우리 인적 학적 관리고요. 선생님이 여기 학적 사항에 여기 쓰여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적에서 학적이 반영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부분은 여기 특기 사항이에요. 여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특기 사항이 작성할 게 있으면 여기다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는 뒤에서 어디에서 작성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거기 요령과 가장 유사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 있는 내용 안에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굳이 선생님네 학교에서 따로 뭔가 이렇게 생성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학생의 성명 이거는 등초분과 일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예 면제, 우리 특수학교에서는 뭐 자퇴도 없고 휴학도 없고 뭐 복학 이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예 면제 등 학적 특기사항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여기 특기사항이 입력하는데 유예 면제 등 우리 중요한 학적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출, 뭐 유예 면제 등은 자동으로 이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력이 자동으로 발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굳이 여기는 선생님들이 입력은 안 하시고 우리 학적에서 여기 특기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사항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다 작성하고 나면은 학교생활기록부 보면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 네, 전출,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출이나 전입, 유예 면제 등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학적이 반영되고 학적 처리가 되면은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작년 날짜긴 한데, 올해는 이제 변동일자가 3월 1일자로 다 입학일자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이제 예전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학교들이 여기서 수정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정대장을 통해서 변경하시는 거를 그, 더 좋습니다. 여기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변경되는 것 같은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변동일자가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여기서 입학일자가 틀렸다고 여기서 변동했는데 여기서 변동되네 하고 했는데 혹시 입학일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봐서 입학일자가 정상적으로 변동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학일자 같은 거 다시 변동해 주셔야 됩니다. 네, 출결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결은 선생님, 우리 초, 중, 고등학교는 다 출결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출결 관리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시간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시간표가 1교시부터 7교시, 1교시부터 5교시가 다 1년 동안 출결이 190일, 191일 이상해서 하루하루 1시간씩 출결이 되는데 유치원과 전문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목 개설이 안 돼요. 과목 개설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교육, 나이스 편제 작업에서 우리 과목 개설을 지금 유치원이나 전문과나 과목 개설하면 임의대로 만드는 거고 우리 교육법에 따라서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편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과 전문과는 일출결 관리가 안 돼요. 일출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교시별로 1교시, 2교시, 3교시 교시별로 이 학생이 지각했는지 결과했는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과 전문과는 일출결만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지각을 하든 결석을 하든 하루에 한 건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몇 시에 지각했고 몇 시에 결과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유치원 전문가 선생님들한테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질병과 미인정 등으로 장기 결석 또는 기타 결석한 경우 사유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꼭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질병과 미인정은 장기 결석일 때만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보시면
7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3일이에요. 즉, 4일부터 10일 사이에서 장기 결석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장기 결석을 4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최대 10일까지 볼 수 있어요. 또 일반 초등학교 중에 10일로 정한 학교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10일이라면 보통 2주예요. 2주 동안 학생이 질병으로 안 나온다거나 미인정으로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10일 이상 안 나온 경우에만 특기사항에 뭐 감기 10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 결석을 막 너무 짧게 잡으면 입력할 게 너무 많아요. 4일 잡아버리면 아이들이 뭐 감기만 걸려도 4일인데 뭐 4일 동안 안 나오는데 그 4일이 계속 쌓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장기 결석은 학교에서 좀 적절하게 정해서 장기 결석 기준일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근은 1, 2학기 지각 조퇴 결과가 1에도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우리 개근 입력은 2학기 때, 그 2학기 학년말 때 말씀드리겠지만, 개근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개근은 그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그 개근 입력 버튼이 있어요. 일괄 입력이. 개근 일괄 입력을 통해서 개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출결 관리돼서 1출결 담임은 우리 초, 중, 고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초중고에서 여기 질병과 관련된 뭐 기타 미인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다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유 작성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이걸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작성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이런 질문 받았는데요. 여기에 혹시 질병 결석으로 다 체크를 했고 저장하고 출결 마감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 학생이 아침에는 안 온다 했다가 갑자기 1교시에 온 거예요. 그럴 때 이걸 풀려면은 이걸 다시 출석으로 체크하려면 이거 여기를 깨끗이를 놓고 다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가끔 결석했다가 출석으로 바꿀 때 그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깨끗이 놓고 그 학생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이게 출석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일출결 관리에서는 미래 날짜를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이 만약 6월 18일이면 6월 19일을 마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출결에서는 마감 못 하는데 단별 일출결 마감 관리에서는 미래 날짜를 마감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전제 조건은 내일 모든 학생이 다 출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만 마감이 되고 근데 일출결 관리에서 미래 날짜는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별 일출결 마감 관리는 여기서 마감을 해도 하루가 다 마감이 되고 아까 단별 일출결 마감 관리에서도 출결 마감을 통해서 일출결 마감 관리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 날짜를 미리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출결 관리가 되고 나면 출결 특기사항 등록을 통해서 여기 특기사항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서 여기에 이 학생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 학생이 언제 무엇으로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작성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타 결석 사유를 가져오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기타 결석은 하루라도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근데 기타 결석이 여기 가사 조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뭐 며칠, 10일 이렇게 정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장기 결석에 대한 특기사항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폭력 조치사항은 이제 우리 1학년 입학생들은 해당 없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 혹시 여기 만약에 출결 관련돼서 학교 정지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상화 관련돼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초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수상 경력 자체 항목이 없어요. 근데 나이스에는 이제 수상을 입력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스로 초등생 같은 경우는 나이스로 관리도 할 수 있지만 뭐 수기장부로 해도 뭐 크게 학교장 장부니까 그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고등학생이 이제 고입을 본다거나 대입을 볼 때 수상이 필요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스로 관리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수상 경력 사항에만 입력하면 되지, 뭐 참채나 행특이나 뭐 이런데 뭐 수상 뭐 교내 뭐 수상을 뭐 받다 이런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수상 이외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특사학교도 이제
좀 많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특수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이 워낙 뭐, 시험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웬만한 학생들한테 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상을 이제 좀 많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좀 경기도에서 정한 규정보다 좀 상이 좀 남발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많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아예 수상을 안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정말 딱 10% 내외, 그러니까 6명이면 20% 내외면 1.2, 한 명만 주는 경우가 이제 거의 그 정도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등위 등급도 예전에는 뭐 금상, 대상 뭐 이렇게만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입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 사항 관리 1학년 초일, 중일, 고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제 학폭과 관련된 사항을 받은 학생들 중에 네, 이 뭐 조치일자 이런 거 교육청에서 받은 날짜, 그다음에 조치 사항은 뭐 몇 호를 받다 전화, 뭐 아니면 뭐 학교 뭐 출석 정지 등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이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올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은 여기 자율자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율자치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자율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활동. 여기는 초등학교, 여기는 중학교. 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자율자치로 되어 있고 우리 봉사활동 자체가 이거 실적은 여기 아직은 남아 있어요. 실적은 남아 있어서 우리 봉사활동에서 그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그 봉사활동에 그 동아리 활동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여기에 실적을 하나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동아리에 있는 그때 한 번 했던 내용은 여기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율자치했던 내용, 동아리 내용, 진로활동 내용 그러고 나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자율자치 하위 항목으로 여기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관련된 여기 이렇게 1, 2학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된다는 뜻이고 내년에는 아예 이 탭 자체가 일상생활 활동해가지고 이제 새로 생겨서 여기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누가를 해서 다 기록을 하고요. 이 누가 기록은 선생님들 엄마들한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누가 기록을 뭐 초등학교 때면은 어제 질문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뭘 이해하면 되는지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는 모든 그 계획 실수한 만큼에 대한 누가 기록은 다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 학생부 검증을 하면 다 필터링이 돼서 불일치한 경우는 일치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입 전출이 일어날 때 학교에서 뭐 불일치할 경우 일치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런 필터링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누가 기록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자율도 뭐 월 몇 회 한다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개인이 정하는 것보다는 학업분석관리위원회에서 좀 정해서 학교가 좀 통일성 있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내에서 좀 맞춰서 통일성 있게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은 혹시 있을 시간이 0시간인 경우 있어요.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계속 결과, 지각. 저희 반 학생도 매일같이 1교시 끝나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1교시에 참체가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수 시간이 0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나중에 특기사항 작성할 때 누가 기록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특기사항 작성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기 결석, 뭐 순회 교육 아니면 뭐 치료 지원, 뭐 치료 아니면 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뭐 지각으로 인한 뭐 수업 내용, 활동 내용이 없음. 근데 이런 내용을 작성할 때 이걸 예시는 훈령에 있는 예시고요. 혹시 이거 이외에 그 학생이 좀 특이하게 결석한다 그럴 경우는 뭐 저희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 특수학교는 뭐 치료실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외 치료실로 인한 뭐
뭐 활동 내용이 없음 이런 식으로도 좀 학교에서 내용을 문구를 좀 정해서 통일성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부 편제되지 않은 영역은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집중 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집중 이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중에서 2학년에 동아리를 집중 이수할 때, 그러면 1학년은 동아리 활동이 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기사항 같은 걸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없는 그다음에 아니면 학기로 1학기, 2학기로 했을 때 2학기 집중 이수한다거나 그러면 1학기는 작성하지 않으시고 2학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이 0이라도 우리 편성이라도 특기사항은 작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진로활동이란 것은 이제 진로 평소에 학생과 이제 진로 상담, 그다음에 진로 검사 등등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특기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활동이 편성이 0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활동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자율자치입니다. 올해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뀐 내용 중에서 우리 아마 이거 다 본문으로 시행됐어요. 입학일 기준이 다 3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1일. 이거는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혹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중학교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 작년처럼 3월 2일이나 3월 4일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 업무 담당자가 재작년처럼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실제 입학일을 넣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3월 2일이나 3월 4일로 되어 있는 경우 빨리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월 1일이 입학일입니다. 즉 입학 3월 1일로 입학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의 임원 기간도 3월 1일부터 학년 말, 학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일까지의 자치 임원 기간이에요. 우리 학년 졸업일은 하나의 행사이긴 하지만 졸업 그 임원 기간은 졸업이 끝나면 졸업과 동시에 그 임원 기간이 끝나고 학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졸업을 해서 이 학생은 졸업에 대한 행사 의식을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와 관련해서 임원 같은 거 쓸 때 이 3월 1일부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2학기가 8월 26일부터입니다. 8월 26일부터. 는 1학기가 25일까지는. 우리가 방학 주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방학을 7월 28일이었으면 임원 기간이 방학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 2학기 개학일 하루 전까지가 1학기 시작일입니다. 2학기입니다. 동아리나 우리 진로 활동과 관련돼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진로 활동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그 화면 창 보면서 우리 초, 중, 고, 그다음에 초조에서도 우리 1, 4학년과 5, 6학년이 좀 달라요. 화면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율활동이고요. 음,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 초등학교고 여기 중학교예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는 여기에 이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 시간. 초등학교는 이수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수 시간.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간표. 즉 시간표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끌고 온 시간만큼 누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이 결석을 하거나 결과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 시간이 줄어요. 그러면 준 것만큼 누가 기록도 빠져야 되고요.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대신 날짜를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그걸 확인해달라는 문구가 뜹니다. 초등학교는 여기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수 시간은 없고 그냥 단지 특기사항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기록 작성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온오프 기능인데 선생님들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온오프 기능인데 여기 오프 해놓고 우리는 누가 기록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기록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한테 위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네 학교에서 만약에 나이스로 기록을 안 한다면 이걸 오프로 해도 되지만 이 오프로 했을 때는 오프로 한다는 그러니까 오프 자체가 누가 기록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가 기록을 나이트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율활동 중도중복은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누가 기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도중복하는 학교들이 이제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도중복하는 학교도 이제 차츰 이제 어차피 2022 교육과정 되면 중도중복 자체가 없어지고 일상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중도중복이 일상생활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하게 그 라이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율활동 중도중복하는 학교들 중에서 자율활동 중도중복이면 여기서 영역별 관리에서 우리 아까 영역 만들기나 학생 배정은 우리 똑같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동아리에도 있는 내용이고 자유학기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영역 만들기 학생 배정 똑같죠. 이 메뉴가 그대로 내년에도 일상생활로 넘어갈 거예요. 영역별 관리가 여기서는 누가 기록과 학생부 자료 기록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우리 중도 중복도 일상생활이랑 지금 거의 유사하게 일단 시간표가 중도 중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창체로 입력해. 창체로.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그래도 창체 시간표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창체에서 중도 중복 시간만 클릭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한 이수 시간 활동 내용을 입력을 했으면 되는데 아까 일상생활은 단점은 이 일자를 가져오질 못해요. 가져오질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일상생활은 이 일자를 수기로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날짜를 클릭을 해서 중도 중복은 누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자료 기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자료 기록에서 역시 누는데 역시 이 또한 우리 중도중복처럼 우리 중도중복도 창체 자율 밑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상생활도 여기에 딸려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율활동 입력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그 밑으로 들어온다는 뜻.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따로 빠져서 일상생활 활동으로 따로 빠지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네. 다음 동아리 활동도 역시나 아까 동아리 부서 만들기, 부서 배정. 이게 동아리랑 자유학기에서는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활동관리에서 누가 기록이랑 특기사항 작성인데 우리 동아리랑 자유학기에서는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물론 뭐 부서도 있어야 되고 부서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서 누가 기록이랑 특기사항이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간표 변동이나 시간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성적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아리는 지금 선생님들이 조금 예전에는 그 3세대 때는 동아리가 딱 그냥 동아리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동아리가 3명이 관리를 해요. 담임에서 동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계에서 동아리가 있고요. 동아리 담당자가 동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탭이 조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즉 담임의 동아리, 동아리 개원, 즉 동아리와 관련없는데 동아리 부서 만들기를 하는 부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 이 동아리 세 개가 있으니까 이 탭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이 화면은 동아리 담당자예요. 동아리 담당자. 동아리 담당자가 부서를 만들고 동아리 부원인 거예요. 부원. 동아리 부서를 만들고 학생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원이 하는 거예요. 즉, 자유학기 담당자가 자유학기 활동을 만들고 자유학기 부서를 만들듯이 자유학기를 하고, 근데 부서 배정은 또 담임교사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반에 대한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가 부서 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 배정은 학교에서 누가 할지 정하시면 돼요. 그냥 동아리 담당자가 부서만 만들고 끝을 내고 담임교사 너희가 아이들에 대한 부서 배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부서 배정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은 딱 부서 배정 하나예요. 이제 다음으로 동아리 담당 교사,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예요. 동아리 지도하는 선생님은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수시간 기준 등록은 담임교사가 할 수 없어요. 동아리를 직접 하고 있는 선생님. 즉, 담임교사가 동아리를 지도를 하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아니, 담임교사가 동아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3세대 때는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담임교사가 할 수 있게끔, 그때도, 담임이 아무튼 동아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통하고 이 기술시간 등록을 바탕으로 우리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육아 기록과 학생부 자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반의만 선생님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모든 학년을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5학년이면 5학년에서 그거에 대한 그 날짜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 이게 시간표에서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서 딸린 육아 기록과 누가 기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을 그 날짜별로 입력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정했다면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날짜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초등학교 경우는 뭐 학교에서 뭐 만약 학업성적관리에서 뭐 2회를 정했다, 3회를 정했다 그 기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학생부 자료 기록에서 초에 해당되고요. 우리 동아리 특기사항 가져오기를 하셔야 돼요. 왜 중고등학교는 다르냐면 우리 중고등학교는 자율, 동아리, 진로가 각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입력하는 거에서 불러와지는데 초등학교는 자율 동아리가 같은 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 동아리를 잘 입력해놓고 동아리 특기사항 가져오기를 하지 않으면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입력했는데 동아리 특기사항 가져오기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이 안 보여요. 나 입력했는데 왜 안 보이지 할 때 동아리 특기사항을 가져오기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오기를 할 때 덮어쓰기를 하면은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자율활동을 덮어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쓰기를 하면은 자율활동 입력한 밑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입생 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입생이 왔는데, 우리 반에 전입생이 왔는데, 나중에 갑자기 공문서로 와요. 얘에 대한 동아리 활동 누가 기록이 뭐 빠져서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추가로 온 경우, 그럴 때 어떻게 입력을, 이 학생은 이제 만약에 6월 18일 날 왔으면 6월 18일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으로 동아리에 대해서 입력 날짜가 다 비활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럼 5월 달부터 6월 18일 사이에 그 입력된 내용을 왔어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그때는 동아리 활동 담임용 여기 기록 담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직 전입생을 위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학생처럼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 누가 기록 여기에서는 그 학생을 클릭을 하면 6월 18일 이전은 다 비활성이 돼 있어요.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생에 대해서는 담임용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로활동과 관련돼서 선생님도 좀 구분해서 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이렇게 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6학년까지 이렇게 이 구분을 좀 세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과 5, 6학년을 보시면 차이점이 보면은 여기 희망 분야예요. 희망 분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희망 분야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사이에서는 차이점은 여기 이수시간 차이예요. 여기는 희망 분야. 즉, 초등학교 1, 4학년은 진로활동 특기사항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희망 분야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정할 수 있어요. 희망 분야에 대해서. 희망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할 때 학년별로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1반은 작성했는데 2반은 작성 안 하는 것보다 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에서 정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희망 분야 초등학교 5, 6학년은 이제 권장은 아니고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할 수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게 무조건 쓰셔야 돼요. 빈칸을 놔두면 안 되고, 빈칸을 놔두면 나중에 이게 검증에서 걸려요. 검증에 걸려서 나중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은 진로에 이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중학교부터는 이 진로 희망 분야를 1학기 때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학년 말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학년 말에만. 검증할 때 이게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라고 나중에 검증해서 체크가 됩니다. 우리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봉사활동 관련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4학년 아니고요. 우리 이제 1, 2학년 어차피 봉사활동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 2022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올해 1, 2학년에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입력은 그대로 나머지 학년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기본교육과정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일반교육, 공통교육과정이 그 두 개가 떠요. 이 두 개가 뜨는 이유가 우리 영역이 달라요. 우리 2015 총론에서 창체 영역이 다 동일한데 자동, 진봉 똑같은데 봉사 활동만 우리 기본교육과정과 이 공통교육과정과 그 활동 영역명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으로 하는지 공동교육과정으로 하는지 해서 영역명을 꼭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그 공동교육과정 놓으면은 이 영역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와서 영역명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1학년은 여기 보시면 우리 그냥 입력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그냥 단순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내년에는 변경될 사항이라서 올해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저희는 이제 기본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을 보지 않다 보니까 가장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참체나 행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그렇다 보면 저희가 시험을 보지 않고 나중 학생들에 대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서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오직 좀 유일한 성적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2월 달에 안내해 드렸다시피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좀 작성 같은 것을 나이스로 뭐 영역별 목표나 영역별 내용, 그다음에 성취 기준 바탕으로 그 평가 기준 같은 걸 좀 작성해서 하면은 좀 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좀 더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관찰 기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여기 보면 교과 목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이거 참여 정도를 이 세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참체나 우리 자유학계는 이런 게 있어요. 활동이 0시간인 경우 그에 따라서 뭐 순회 교육으로 참여하지 못함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게 떴어요.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면 순회 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장기교수를 이룬.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진짜 특정 시간에 교과학습 발달 시간, 그 국어 시간에 아니면 미술이 한 번 들어있는데 계속 그 시간마다 학생이 결과 조퇴를 해요. 그럼 그 시간대에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학생에 대한 이제 직접 관찰하지도 못하고 학생에 대한 결과물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뭐 장기결석으로 아니면 결과로 인해서 특이사항 없음, 뭐 내용, 뭐 교과학습 발달 사항 내용 없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일반에서는 성적을 아예 보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성적보다는 더 그 점수로 해서 뭐 수미양가 뭐 A, B, C, D 이것보다 더 낮은 그쪽에서는 낮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무조건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참체와 유사하게 그 한 번도 내용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기존부터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개별화 교육계획과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은 특히나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뭐 나중에 뭐 문제를 걸 때 보면은 뭐 교과서 발달 사항이나 뭐 개별화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행특으로 많이 좀 의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제기 있다는 거는 나중에 정정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정은 금지예요. 금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정빙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제 좋은 점을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안 되는 것도 다 잘 되게 이렇게 써오는 것보다는 사실의 바탕으로 써주시되 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다 보니까 뭐 단점이 더 많을 경우가 있어요. 단점을 쓰시되고 변화 가능성 쓰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자료도 착석 못하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점점 착석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고 뭐 이렇게라 써주시고 또 이거 반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혼자 이동해서 혼자 스스로 밥 먹고 화장실도 갔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혹시 뭐 활동보조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어디 중증장애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중증이라는 것을 증빙을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뚫었는데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청을 해요.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왜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여기 보면 혼자 다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걸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가 민원이 왔을 때 뭐 특기 사항을 바탕으로 뭐 정말 거부하려면 이걸 중심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작성했고 만약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꿔주려면 이걸 바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부 자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온오프가 있는데 오프했다고 누가 기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 나이스를 안 하면 수기 기록을 해야 되고 꼭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행동특성 및 종합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되 일종의 추천서, 지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달 사항과 좀 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서 1, 2학기 우리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 말, 즉 1학기에 작성한 게 아니라 2학기 말에 작성한 것이 학교생활기록부로 넘어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1학기에 작성한 게 학교생활기록부로 넘어가고 2학기에 작성한 게 넘어가요. 두 번. 근데 행동특성및 종합이기는 즉 학기 말에 작성한 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 2학기를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안 하고 통으로 한 번에 1, 2학기를 포함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업 성적 관리에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학기는 우리 동아리랑 매우 유사합니다. 동아리랑 유사해서 우리 네 가지 영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이제 예전에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학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여기도 이수 시간의 0인 경우 그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학기와 관련돼서 우리 성적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다른 거 상관없이 이수 처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수 처리. 모든 과목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모든 과목에 대해서 1학기 말 끝날 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수 처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마감 및 상신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자유학기 이외 학년들은 이런 이수 처리하는 게 없지만 오직 자유학기 학년 하나에서만 이수 처리와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학년 말에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처리할 때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1학기로 다시 돌려서 마감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수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수 처리 꼭 피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통지표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생활 통지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생활 통지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생활 표지 설정부터 하셔야 돼요. 표지 설정하시고 표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지 설정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창이 떠요.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뜨면 행추가를 통해서 템플릿명 넣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작업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 학교생활통지표 아니면 1학기 생활통지표 뭐 등등 해서 작성할 수 있고 교육목표, 학부모님께 이 글은 이제 학교장이 학부모님한테 안내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지 미리 보기 하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운받아서 그
학교 내부 결제 내서 가정으로 표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것을 어느 항목을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정할 때는 학업 성적 관련해서 정해서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 통지표는 학기별 마감이에요. 학기별 마감이라서 이 학기별에서 1학기, 2학기를 각각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학교 생활기록부는 한 번 마감해요. 1년 끝날 때. 하지만 생활통지표는 1학기, 2학기 두 번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지표 학년 마감을 해야 하는데, 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는 지금은 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언제 하면은 이제 2학기 말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학기 말에 한 번만 마감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전체 반영을 하고 나중에 검증을 할 때 우리 검증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그 미래 날짜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게 있어요. 확인이 뜨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2학기 말이 되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는 지금은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2학기에 어차피 말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신경 안 쓰시고 생활통지표에서 학생들이 교과서 발달 사항이나 창체나 획득 작성한 시 1학기 때 안내할지 여부 등을 잘 정리하셔서 안내하고 개별화 같은 거 잘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